오늘 영상에서 다룰 소재는 일반적인 전자기판이나 금도금 부품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녹아버린 금속 덩어리, 일명 괴 형태로 보이지만 이 안에 어떤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금이 존재하는지조차 외형만으로는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소재는 구독자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물건으로 이게 그냥 쇳덩어리인지 아니면 안에 금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문의와 함께 저희에게 분석을 의뢰하셨습니다. 즉,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괴 속에서 실제로 금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회수가 가능한 수준인지 직접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전체 무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입고된 괴의 총 무게는 약 143.62g. 무게만 놓고 보면 절대 가볍지 않은 수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포함된 금의 비율입니다. 겉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표면은 이미 고온에서 녹았다가 재응고된 흔적이 보이고, 산화된 금속 특유의 어두운 색상과 함께 부분적으로 금속 광택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여러 금속이 혼합된 상태에서 용융된 뒤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즉, 단일 금속이 아니라 다양한 금속이 혼합된 합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 안에 금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로 분석 장비를 통해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크롬, 니켈, 구리, 아연과 같은 일반적인 베이스 금속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팔라듐과 같은 귀금속 계열 금속도 다수 확인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 금의 비중이 약 42.6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금이 있다는 수준을 넘어 실제 회수 공정을 진행할 가치가 충분한 고함량 구간에 해당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쇳덩어리처럼 보였던 이 괴 안에 상당한 비율의 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 합금 상태의 괴에서 금만 선택적으로 분리해내는 공정, 즉 금 추출 공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소재는 이미 여러 금속이 서로 섞여 강하게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도금 스크랩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고 공정 난이도 역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화학 반응에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상태는 덩어리 자체가 크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용액과의 반응 면적이 제한적입니다. 이 상태로 바로 공정을 진행할 경우 반응 효율이 떨어지고 시간도 불필요하게 오래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반응을 위해 큰 덩어리들을 물리적으로 잘게 분해하여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전체 금 추출 공정의 효율을 좌우하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본격적인 금 추출 공정에 들어가기 전 소재 분석과 전처리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합금속에 섞여 있는 다양한 금속들을 분리하고 최종적으로 금을 회수해내는 실제 공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각낸 덩어리들을 반응 용기에 옮겨 담고 이제 본격적인 금 추출 공정의 첫 단계, 질산 반응을 진행합니다. 질산 반응의 목적은 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베이스 금속들, 특히 구리, 니켈, 아연과 같은 금속들을 선택적으로 용해시켜 제거하는 것입니다.
앞서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궤 안에는 구리, 니켈, 크롬, 아연 등 다양한 금속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속들은 질산과 반응하여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소재는 전처리를 통해 충분히 잘게 분해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금속을 용해시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금도금 스크랩의 경우 표면에 도금된 금속층이 얇기 때문에 질산 반응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이번과 같은 합금 형태의 소재는 이미 여러 금속이 고온에서 서로 섞이며 치밀하게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이 내부까지 침투하는 속도 자체가 느리고 반응 효율 또한 크게 떨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실제로 반응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표면 일부만 먼저 반응이 일어나고 내부 금속은 그대로 남아있는 구간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단순히 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빠르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반응 시간과 반복적인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재의 구조에 따라 동일한 공정이라 하더라도 소요 시간과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산 반응이 충분히 진행된 이후 이제 용액과 잔여물을 분리하는 여과 과정을 진행합니다. 현재 상태의 용액을 보면 질산 반응을 통해 용해된 다양한 금속들이 이온 형태로 용액 속에 녹아 있는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반응 부산물들 역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과를 진행하게 되면 액체와 고체가 분리되면서 용액은 아래로 빠지고 고체 잔여물은 여과지 위에 남게 됩니다. 이 잔여물은 단순한 찌꺼기가 아니라 금과 함께 일부 금속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남아있는 핵심 소재입니다. 세척과 여과를 반복한 뒤 최종적으로 남은 잔여물들을 조심스럽게 모은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왕수 반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베이스 금속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과지 위에 남아있던 금 자체를 용해시키는 과정입니다. 금은 일반적인 산, 예를 들어 질산이나 염산 단독으로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 금속이기 때문에 이를 용해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용액이 바로 왕수입니다. 왕수는 염산과 질산이 일정 비율로 혼합된 용액으로 두 산이 결합하면서 생성되는 강한 산화력과 염화 반응을 통해 금과 같은 귀금속까지도 용해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과정이 금을 제외한 금속을 제거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금 자체를 용액으로 이동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수가 잔여물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반응이 시작되면서 용액 표면에서 기포가 발생하고 점차 색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투명하거나 연한 색을 띠던 용액이 반응이 진행될수록 점점 짙은 노란색 계열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금이 용해되면서 용액 속에 금 이온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입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용액은 점점 더 짙은 색을 띠게 됩니다. 반응이 충분히 진행되어 아무런 입자가 보이지 않고 용액 상태가 안정되면 금 용해 단계는 완료됩니다. 왕수 반응을 통해 금이 모두 용액 속으로 용해된 상태에서 이번 공정에서의 두 번째 여과를 진행합니다. 용액의 색을 보면 선명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이는 금이 왕수에 의해 용해되어 용액 속에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용액이 완전히 깨끗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왕수 반응 과정에서 잔여물과 함께 들어갔던 미세한 불순물뿐만 아니라 여과지 성분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용액 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불순물과 여과지 잔여물까지 함께 제거하는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과를 진행하면 노란색금 용액은 아래로 통과하고 여과지 위에는 왕수에 녹아 흐트러진 여과지 성분과 미세한 불순물들이 함께 걸러지게 됩니다. 여과가 완료된 용액은 불필요한 고형물이 제거된 안정적인 금 용액 상태로 정리되며 이제 다시 용액을 반응 용기에 옮겨 담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 단계는 여과를 통해 정리된 용액을 대상으로 질산 중화 및 환원 공정을 진행합니다. 현재 용액은 왕수 반응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금은 용해되어 있지만 용액 내에는 여전히 질산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환원제를 투입할 경우 질산이 환원제와 먼저 반응하면서 금 환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응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작업은 용액 내에 남아있는 질산 성분을 중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요소를 투입합니다. 요소가 용액에 들어가면 잔존하고 있던 질산 성분과 반응하면서 기포가 발생하게 되고 용액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소 투입 이후에는 반응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량의 용액을 다로 덜어내어 상태를 확인합니다. 테스트 용액을 통해 잔존 질산 여부와 반응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본 용액의 상태를 점검한 뒤 질산 성분이 충분히 제거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제 다음 단계인 환원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환원제가 용액에 들어가는 순간 용액 내부에서 반응이 시작되면서 색이 변화하고 미세한 입자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입자들은 용액 속에 녹아있던 금이 고체 형태로 다시 변환되면서 나타나는 금 입자들입니다.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은 점점 탁해지며 갈색 또는 짙은 색상의 침전물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량의 용액을 다로 덜어내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를 통해 금이 충분히 환원되고 있는지, 추가 환원제가 필요한지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환원 반응이 충분히 진행되면 용액 내에 떠있던 미세한 금 입자들이 점차 서로 뭉치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입자들이 너무 작고 분산되어 있어 여과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응집제를 투입합니다. 응집제가 들어가면 분산되어 있던 미세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고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용액 위에 떠있던 입자들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며 바닥으로 침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금이 이제는 침전물 형태로 다시 눈에 확인되는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환원 및 응집 과정이 완료된 이후 용액 속에 분산되어 있던 금 입자들은 서로 결합하여 충분한 크기의 침전물 형태로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이며 이제 이 침전된 금을 실제 물리적으로 분리해내기 위해 최종 여과 과정을 진행합니다. 용액을 천천히 여과지에 부어주면 상층에 남아있는 용액은 아래로 통과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금 침전물은 여과지 위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금까지 용액 속에 보이지 않던 금이 이제는 여과지 위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되는
고체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여과지 위를 자세히 보면 짙은 갈색 또는 흑갈색을 띠는 미세한 입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입자들이 바로 용액 속에서 환원되어 나온 금 침전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금인가 싶지만 이는 아직 건조 및 용융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세 분말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과가 완료된 이후에는 여과지 위에 남아있는 금 침전물을 손실 없이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 입자이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다루면서 다음 공정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회수된 금 침전물을 도가니 위에 올려 수분을 제거하는 건조 과정을 진행합니다. 현재 여과지 위에 남아있는 금은 고체 형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바로 용융을 진행할 경우 잔존 수분으로 인해 급격한 기화가 발생하거나 금입자가 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과 회수 효율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융 전에 반드시 금 침전물에 포함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조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표면에 남아있던 수분이 먼저 증발하면서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입자 내부에 포함된 수분까지 점차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촉촉하고 덩어리진 느낌이었다면 건조가 진행될수록 입자들이 점점 더 건조해지고 가루 형태로 분리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건조 과정을 통해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금 분말을 이제 하나의 금속 형태로 만들기 위한 용융 과정을 진행합니다. 현재 상태의 금은 미세한 입자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정확한 무게 측정이나 실제 금속으로서의 가치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온에서 녹여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재결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금 분말은 점차 입자 간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입자들이 따로 존재하던 상태였다면 열이 충분히 가해지면서 서서히 서로 융합되기 시작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모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형태를 잡아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의 형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용액 속에 보이지 않던 상태였던 금이 모든 공정을 거쳐 이렇게 하나의 금속 덩어리로 완전히 재탄생한 것입니다. 모든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회수된 금을 먼저 분석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융을 통해 하나의 금속 형태로 정리된 이후에는 겉으로 보이는 색상이나 광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순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석기에 올려 측정한 결과 이번에 회수된 금의 순도는 약 97.04%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성분을 보면 은이 약 2.94%, 구리가 소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합금 상태에서 출발한 소재를 공정을 통해 분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귀금속 구성 비율입니다. 즉, 이번 결과는 합금 형태로 섞여 있던 금속들 중에서 금을 중심으로 대부분을 분리해낸 실질적인 회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초기에는 전혀 정체를 할 수 없었던 금속 덩어리였지만 분석을 통해 금 함량을 확인하고 공정을 통해 실제 금으로 회수한 뒤 다시 분석을 통해 순도를 검증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공정으로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최종 무게 측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공정을 통해 회수된 금의 총무게는 67.55g. 여기서 분석 결과 기준으로 순수 금의 무게만 계산해보면 순도 약 97.04%를 적용했을 때 실제 순금 함량은 약 65.55g으로 확인됩니다. 즉, 초기 괴 형태의 합금 약 143.62g에서 최종적으로 약 65.55g의 금이 회수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겉으로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처럼 보였던 소재 안에 실제로 상당한 양의 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공정을 통해 그 가치를 명확하게 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가져오신 정체모를 괴 형태의 합금에서 보이지 않던 금이 결국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쇳덩어리처럼 보였지만 정확한 분석과 공정을 통해 그 안에 숨겨진 금의 존재와 가치를 실제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금속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데이터와 공정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렇게 여러 금속이 혼합된 합금 형태의 경우 외형만으로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정확한 분석을 거치면 숨겨진 가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 한국도시광산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들을 실제 공정을 통해 분석하고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소재 중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거나 가치가 궁금한 금속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정확한 분석과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 한국도시광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